자, 그럼 우리 현대 사주 16쪽부터 16쪽. 자, OX부터 1번에 O, 2번에 X, 그리고 20번에 4번. 우리 20번에 2번 선지 한 번만 볼게요. 거기 이거 구도. 아직 모르는 생소한 말이라서. 자, 여기 나온 우리 구도적 자세의 구도는요, 이제 구도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이제 도를 구하는데 우리 막 돌을 닦는다 이런 말 주로 어디서 하니? 종교, 특히 불교에서 막 도 닦아서 극락 가겠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를 구한다, 종교적인 깨달음을 추구한다야. 구도. 네, 여기서는 이 선지 이미 구도적 자세로 깨달음 추구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종교적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미 선지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21번에 2번, 22번에 5번, 23번에 4번, 24번에 5번, 그리고 뒤에도 풀어온 친구들이 있어서 답은 불러드리겠습니다. 25번에 3번, 26번에 1번까지 됐으면 우리 22번부터 한번 봅시다. 22번부터. 자, 우리 22번 보면은요, 이제 요 제목이 좀 길죠?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윗글의 제목은 편지 겉봉의 발신 주소 형식을 빌려온 곳으로 방은 예전의 편지 겉봉의 세대주나 집주인 이름 아래부터 그 집에 거처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대요. 자, 그럼 우리 제목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이 이제 편지 같은 걸 보낼 때 여기서 보낸다 발신 주소가 되고, 그리고 이 방이라는 말이 세대주나 집주인 뒤에 붙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이 박시봉이 집주인이 되려면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볼까? 남신이주 유동. 우리 주소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또 뭐야? 경기도 시흥시 백오동 몇 번지. 그죠? 지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명.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신의주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 지명이죠. 신의주 찹쌀순대. 못 들어봤어? 그래서 여기 이제 신의주의 유동, 그냥 이제 뭐 백오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 주소의 지명이 돼요. 그렇게 여기에 거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남신이주 유동의 박시봉 내에서 거처한다. 여기가 화자의 거처가 되겠다. 즉, 이 박시봉 내가 화자의 공간, 현재 있는 공간이겠구나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화자는 이와 같은 편지 형식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본문이 마치 하나의 편지처럼 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오는데, 형식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필요한 얘기를 해보면은 보기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거 본문 한 번씩 다 봤죠? 이 형태적인 측면에서 좀 봤을 때 연 구분이 있나요 지금? 본문에 연이 있어? 막 2연 3연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행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그냥 긴 대로 쭉 씁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제 뭐야, 행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길이를 좀 통일을 하면서 전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줄글처럼 쭉 써요. 우리는 그런 줄글을 산문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문체죠, 문체. 산문.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그냥 줄로 쭉쭉쭉쭉쭉 쓴 형식을 이제 산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문학에서 이 산문 문학 대표적인 갈래가 뭐가 있을까? 막 연행 이런 거 없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그냥 되는 대로 막 수필.
근데 이제 수필이랑 소설. 아마 아직 우리는 소설이 좀 더 익숙할 거야. 소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산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시입니다. 시. 그래서 간단히 써보면은 이제 작가가 뭐 연이나 행을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로 쓴 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은 보기 이때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암울한 현실로 인해 회한과 비탄으로 추락하는 심리, 하강 구조를 드러내다가 불강력적인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을 긍정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 상승 구조하게 된대요. 우리 보기에 나온 뒷부분을 이렇게 좀 X축, Y축 정리해 보면 이제 암울한 현실로 인해서 회한과 비탄을 느끼면서 하강 구조를 가진대. 이 하강 구조의 화자의 정서는 회한과 비탄. 자, 우리 회한 무슨 뜻일까? 후회랑 한탄이에요. 후회와 한탄. 그리고 비탄은 슬플 비자입니다. 우리 막 비애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서 슬픔과 한탄, 뭐 탄식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하강 구조를 취할 때의 화자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느끼는구나. 암울한 현실로 인해서. 자, 그러다가 이제 상승 구조로 넘어가면서 운명을 이제 긍정하고 삶에 대한 다짐을 가진대요. 긍정과 이제 삶에 대한 다짐, 삶에 대한 어떤 의지들을 다지게 된다. 요게 이제 전개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너희들 흑백요리사 봤니? 흑백요리사 2? 봤어? 아무도 안 봤어 진짜로? 나는 그 원도 안 보고 이제 2를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흑백요리사가. 그래가지고 잠깐 나도 요리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다가 말았어요. 내용은 뭐 안 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따로 얘기는 안 할 건데, 요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 흑백요리사 그걸 보면은 거기서 쓰는 말들이라고. 자꾸 막 음식 만들 때 뭐 하나씩 넣어서 이게 킥이다. 핵심이래, 핵심.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을 때 여기에서 킥은 어디냐? 여기에요. 저렇게 바뀌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겠냐? 우리 지금 시의 이 상황과 그에 따른 정서, 두 글자로 뭐라 해요? 상황과 그에 따른 정서. 시상이라고 하지. 간단히 말하면 그냥 내용. 그 내용이 뭐야? 상황 나오고 정서 나오잖아. 자, 그 시의 정서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 부분이 될 거다. 그럼 우리는 본문에서 저 부분을 찾았어? 앞부분은 하강 구조가 될 거고 뒷부분은 상승 구조가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문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행부터 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우리 여기 바람세인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바람, 거리. 맥락상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바람이 세게 부는 거리예요. 근데 우리 그 세다 기본형은 이거고 활용을 하면은 맞춤법 지킴 이렇게 나오죠. 쌤. 근데 지금 여기는 뭐야? 세인이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맞춤법을 틀렸어요. 이런 걸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지켜라 하지만 괜찮아. 자,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틀렸다는데 그 의도는 좀 다양해요.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데 뭐 예를 들어서 앞에 행위 첫 단어가 세 글자로 시작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 행위의 첫 단어를 파란 하늘 이렇게 하면서 운을 맞춰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먼 산을 바라보며라
먼 산을 바라보며. 뭐가 어감이 더 멀어 보여요? 먼과 먼. 후자죠, 후자.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되게 세게 부는 거를 이제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어서 더 볼게요. 거리 끝에 헤매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화자가 목순의 집에 쥔을 붙였대. 그 목순에 이제 새를 들어서 산다라고 했는데 우리 제목에서 뭐라고 했어요? 화자가 지내는 곳의 주인 이름이 박시봉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맥락상 우리 박시봉의 직업이 뭐가 될까? 내가 목순에 새 들어 산대. 목수가 되는 거죠, 목수. 우리 목수 밑에다 박시봉 한번 써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A 부분을 쭉 봤어요. 우리 이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 데 집중해주고 있는데 어떤 상황들인지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시작하면서 아내 없어. 부모,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어요. 이 가족들과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를 겪었고 그리고 아내랑 같이 살던 집도 없어졌대요. 이 삶의 터전도 지금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맸대요. 그죠? 이제 가족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으니까 길에서 이제 목적을 잃고 방황을 하는 거지. 방황을 하고 떠돌았어요. 유랑. 그 와중에 또 날이 저물고 바람도 세게 불고 되게 추워요. 이 현실의 추위까지 더해졌죠. 그래서 이제 목순에 갔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 이 현실의 추위가 드러내는 거는 우리 겨울철에 이별하고 길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걸어다니고 있으면은 갑자기 따뜻한 햇빛 뜨면서 힘들지 여기 따스한 햇빛 받고 힘내렴. 그래 날씨가? 안 그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자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현실은 내 할 바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냉혹함을 드러낸다는 거야. 네가 힘든 건 힘든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부분에서 화제의 처지들을 좀 찾아봤는데 지금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점차 쌓이고 있어요. 우리 요거 저번 주에 했다. 뭐라고 한다? 점층. 그래서 점층적 구조로 화자의 처지를 보여준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지금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게 이거죠? 쉼표.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쉼표 아무데나 원하는데요. 두세 개 체크만 좀 해봐봐요. 자, 우리 이 시가 산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그래도 시야 시. 그렇기 때문에 운율을 챙길 거란 말이에요. 운율을 챙길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운율을 챙기는 대표적인 요소가 얘가 됩니다. 쉼표. 원래 산문의 특징이 이런 것들 그냥 줄줄 쫙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이 빨라져. 그냥 계속해서 읽게 돼요. 다음엔 바로 넘어가고. 근데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원래 자연스럽게 끊어가면서 이제 낭송을 하게 되잖아.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이 쉼표다라는 거야. 중간중간에 쉼표들을 넣어서 우리의 호흡을 조절해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끊어가게 만들면서 아내도 없고 또 집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율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호흡 조절해주면서. 자, 그럼 이제 B 부분 한번 볼게요.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한대.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 내 몸 하나도 제대로 먹여 살리기가 힘든 거야. 제대로 건사하기가 힘든 거죠. 나 하나도. 자, 그 생각을 어디서 하냐? 방에서. 그래서 이제 남신이주 유동의 박시봉 내가 공간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방 안에 있다라는 거죠. 누긋한 방에서. 자, 그리고 이 방을 수식해주는 말들을 보면은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 자, 우리 습내. 요 내는 냄새죠, 냄새. 우리 냄새 나오면은 침상 어떻게 돼? 후각이야, 후각. 자, 후각적 이미지와 춥고 누긋한. 우리 이 춥다, 따스하다 이것도 피부로 느낀다고 봅니다. 피부 촉각이에요, 촉각. 여기에 이 누긋한은 눅눅하다예요, 눅눅하다. 그래서 이제 그 눅눅한 것도 만져봐야 약간 축축하고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촉각적 이미지까지 후각과 촉각 동시에 써서 복합적인 심상으로 화자의 방을 형상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번에 이제 3번을 종종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3번.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공간을 그려내고 있다. 그게 요 부분에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요거 고른 친구들은 요 부분을 놓친 거야. 물론 뭐 누긋하다가 눅눅하다인지 몰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 추운 방, 춥다, 따스하다, 촉각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화자가 저런 방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보면 지롱배기에 붓떡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끝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이제 불을 때우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재들이 막 쌓이는 거야. 거기다 글자도 써보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한대요. 이제 손깍지 베개하고 뒹굴뒹굴. 자, 그럼 지금 이 방에서 화자의 모습을 좀 상상했을 때 어떤 느낌이니?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제 위에다가 끄적여 보는데 별 뜻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해보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베개하고 뒹굴뒹굴. 내가 되게 원하는 삶이야. 할 거 없어 보이죠? 아무 생각 없어 보이고 할 짓 없어 보이고 되게 원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그런 부러움의 대상은 아니고 이제 지금 시작하면서 이런 정서들을 느낀다라고 했고 이런 암울한 현실들에 계속해서 치여가지고 무언가를 할 생각도 없이 그냥 되게 무기력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나가지도 않고 뒹굴뒹굴 어떤 삶에 대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고 거기다 써줄게요. 그냥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세림질하는 것이었다. 자, 우리 여기 슬픔, 어리석음, 내가 지금 슬프고 내 스스로가 어리석대 요런 거 나오면은 체크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소처럼 연하여 세림질한다 라고 하는데 자, 우리 여기 뭐뭐처럼 비유 중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말이 있죠? 뭐뭐처럼 비유. 자, 그래서 소에다 빗대는데 어떤 거에 빗댔냐? 연하여. 여기서 연하여는 이제 계속 연속하여 계속해서 세김질. 우리 소가 이 소화기관이 약해가지고 한번 씹어서 넣었다가 다시 올려서 또 씹고 넣고 되새김질 한다는 건 들어봤을 거야. 그 세김질이에요. 되새김질. 그래서 이 소의 되새김질에다가 나를 이렇게 빗댔는데 나는 뭐를 이제 되새기냐? 내 스스로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계속 어리석고 슬프고 이런 것들을 반추하는 거예요.
생각을 되풀이한다고. 자, 그렇게 계속 이제 소처럼 생각을 되풀이를 해가지고 우리 이 뒤에 나온 이 C 부분은 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돼. 자, 그럼 C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내 가슴이 꽉 메워 올 적이며 내 가슴이 막 꽉 맥힌데 되게 답답하고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고일 적이며 우리 눈에 뜨거운 게 보이는 거 눈물이죠, 눈물.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 번 더 써줄게요. 슬픔을 계속 느낄 때가 있고요.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럽대. 내가 내 스스로 되게 부끄러워. 이제 자괴감 들을 계속 느낄 때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요런 이제 정석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요거를 드러내는 특징들을 보면은 나에 대한 일단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제 나의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죠. 답답하고 슬프고 부끄럽고 나열을 열거.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우리 C에서 다시 첫 행부터 보면은 내 가슴이 뭐뭐할 적이며 내 뜨거운 것이 핑 고일 적이며 내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문장 구조가 어때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져도 문장 구조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문장 구조 반복. 그래서 저런 것도 운을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럼 이어서 보면은 그렇게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니까 내가 계속 짓눌려. 그러다가 어디까지 생각해? 죽어야겠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요, 우리 앞에서 막 답답하고 슬프고 부끄러움에서 결국에는 죽어버려야겠다로 화자의 이 정서가 고조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는 것도 이제 점차 올라간다. 점층이죠, 점층. 자, 그럼 이제 뒷부분.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하얀 문창을 바라본대요. 자, 우리 여기 그러나 에다가 되게 이쁘게 특별하게 좀 표시 좀 해줄게요. 자, 우리 뭐 어떤 글이든 간에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요런 말들 나오면은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뭐 반대가 되거나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거나 혹은 가다가 어쨌든 틀어버리죠. 맞아요. 시에서도 똑같아. 이런 말들 나오면 하던 내용을 틀어버린다고. 하던 내용은 상황과 정서예요. 이거 우리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 시상. 틀어버린다. 시상전환. 요런 말들 나오면 그래서 주목을 해줘야 돼요. 왜? 정서가 어쨌든 틀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정서는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시상 전환에 나와? 그러면 그 앞부분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가 뒷부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 무조건 찾아줘야 돼요. 문제에서 묻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요 시상 전환이 되는 부분 20행의 그러나구나.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가 전부 하강 구조였고 이 뒤에부터는 올라갈 거라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그렇게 고개를 들어 하얀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했대요. 내 뜻과 내 힘으로 나를 끄는 게 힘들어. 내 의지,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꾸기가 어렵다 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걸 생각한대.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이제 나를 이 삶 속에서 굴려간대.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바로 위에서 말한 내 힘과 내 뜻보다 더 크고 높은 게 있다는 건데, 우리 뭐 일상에서 약간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원치 않은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내가 원해서 내 뜻과 힘으로 만든 게 아니야. 그럼 이제 가끔 꼭 주변에서 그러죠. 야, 그냥 받아들여, 운명이야. 한 번씩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내 뜻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자, 운명. 그리고 보기에서도 운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야?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나를 굴려가는 이 더 크고 높은 것, 운명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지. 보기에서도 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운명, 신, 하늘. 자,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굴려, 아,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전부 운명이구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이제 가져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운명이구나.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이제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여기 우리 밑줄 그어줄게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까지.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뭐야? 아, 내가 이렇게 된 건 운명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며칠이 지났대요. 자,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이제 막 슬픔 이런 게 더 벅차오르는 게 아니라 가라앉았대. 우리가 방금 밑줄 그어준 부분이 이제 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거야. 막 더 벅차오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뭐야? 아,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운명이구나.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졌어? 이 운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지.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자,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에서는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정화는 됐지만 완벽히 된 건 아니야. 아직 외로움 같은 게 좀 있어. 자, 그럴 때는 더러 나주소네,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우리 여기 쌀랑쌀랑에다가 위태어 써줄게요. 쌀랑쌀랑 쌀랑눈이 온대. 그 눈이 오는 모양을 흉내낸 위태어고,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다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눈을 맞을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면서 일단은 끝까지는 쭉 읽어봤습니다. 여기 한번 다 지워도 되니 얘들아? 이쪽을 지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외로운 생각이 들 때쯤 저런 이제 나무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밑에서 내해는 한번 묶어볼까요? 어니 먼 산 다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부터 마지막까지 갈매나무를 지금 생각을 해줘요. 자, 근데 일단 포괄적인 얘기는 잠깐 세이브해두고 안에 있는 디테일한 특징들부터 먼저 좀 보면은, 우리 묶은 거 기준으로 여기 첫 번째 어니 먼 산 다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 있대. 여기에 나온 이 언이랑 섭이 방언이에요, 방언. 어느 먼 산, 바위 옆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투리 지역 방언이 되는데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은 아닐 거예요. 좀 생소할 거야. 생소한데 우리 이 백석 시인이 저기 북쪽 출신이거든요. 북쪽 출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평안도 방언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완전 우리랑 단절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찾기가 좀 어려웠을 거야. 요렇게 지금 어느 먼 산 바위 옆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웠는데 하얀이 눈을 맞는데요. 자, 하얀이 눈이랑 묶어서 나왔어. 이거 무슨 뜻이겠니? 하얀 눈이지, 하얀 눈. 자, 근데 하얀이 아니라 이번에도 뭐라 해? 하얀. 의도적으로 맞춤법 틀렸다. 이런 거 진짜 허용. 그리고 이제 하얀 색 나오면은 시각적 이미지예요. 자, 그리고 이 눈인데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많은 작품들에서 공통된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또 다른 작품에서 단정 지으면은 되게 위험하다라고요. 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눈이 오면은 앞도 잘 안 보이고 미끄럽고 발도 푹푹 잠기고 이런 이제 시련을 상징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제 우리 눈 막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쌓여 있을 때 새하얗잖아요. 막 한 번씩 밟아보고 싶고 그 새하얀 이미지 때문에 순백을 상징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제 한방울처럼 눈이 펑펑 내리는 걸 가지고 낭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을 좀 주면은, 특히 우리 눈이라는 시어는 문학을 이미 좀 많이 공부한 친구들 경우엔 눈이라는 시어 되게 잘 나오는 거 알 거야. 자, 팁을 주면 이 눈이, 지금 이 눈 누가 맡고 있어? 봐봐요, 누가 맡고 있는지. 화자 이러지 마라. 마른 잎새. 좀 더 넓게는 그 잎새 갈매나무. 식물이 맡고 있어요. 자, 식물이 눈을 맞는다. 눈과 식물이 세트로 나와. 그러면 그때 눈은 실현이야. 식물들한테 있어서 눈은 쥐약이야, 쥐약. 죽어요. 자, 그렇게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는 쌀랑쌀랑 또 나왔다. 우리 이번에 쌀랑쌀랑 의태어일까 의성어일까? 의성어지. 뒤에 뭐라고 나와? 쌀랑쌀랑 소리가 난대잖아. 자, 그렇게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디테일 다 봤고요. 다시 이제 넘어와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먼 산에 외롭게 서 있고 눈을 맞고 있는 이 갈매나무의 지금 모습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갈매나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어느 먼 산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 있대요. 얘는 지금 외롭고, 자, 그리고 눈을 맞는데요. 시련을 겪고 있어. 자, 이렇게 힘든 처지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좌절하고 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드물다는 굳고 정한, 굳고 올곧고 바르대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꺾이지 않는 이런 마음, 견디고 버텨내는 나무라는 거야. 자, 그럼 화자가 왜 얘를 떠올렸을까? 화자도 지금 이 생각 왜 했어? 아까 외로운 생각이 들 때, 그죠? 나도 외롭고 얘도 외로워. 근데 얘는 이런 거를 견뎌내는구나. 나도 그러면 이 나무를 생각하면서 이 삶에 대한 의지, 다짐을 한번 가져보자. 이 갈매나무의 모습이 화자가 원하는, 지향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쟤처럼 한번 견뎌보자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여거 갈매나무, 되게 핵심 소재면서 이 작품을 문제로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갈매나무 나랑 원래 지금 어떤 상관이 있던 애야?
아니지, 그냥 저 어떤 산에서 지 알아서 살아가고 있던 애잖아요. 나랑 원래 아무 상관이 없던 있던 그대로의 소재인데, 근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나로 하여금 어떤 정서,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아, 나도 쟤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객관적 상관물. 나랑 아무 상관이 없던 애지만 걔로 하여금 걔를 통해서 이제 화자의 어떤 정서, 감정이나 생각을 불러일으키거나 환기, 또는 이미 뭐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 그거를 그러면은 더 심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보면은요, 내가 이제 또 이별을 하고 이렇게 들판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멍한 게 있어. 그러다 이제 하늘을 보니까 암컷 수컷 한 쌍의 이제 꾀꼬리가 되게 정겹게 비행을 하면서 날아가는 거야. 자, 그거를 보면서 아, 쟤네들도 짝이 있고 저렇게 정겨워 보이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외로워 힘드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더 부각이 돼. 자, 그랬을 때 여기 지나가는 이 꾀꼬리, 나랑 원래 상관이 있더냐? 없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애입니다. 나랑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던 애야. 이런 애들이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심화를 시켜줄 수 있고, 아니면 화자의 이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어, 쟤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시를 좀 볼게요.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장례식에 오는 밤이야. 우리 여보 어제 보지 않았니? 눈물 먹은 별이 조상 오는 밤? 저번 주에 했던 거잖아. 노래가 막 사막 갔는데 떨어져서 타 죽으면 거기에 이제 별들이 눈물 먹은 거 온다고. 자, 그때 우리는 저번 주에 이거를 가지고서 별들이 눈물을 먹었어, 의인화를 했는데 그 감정이 그렇게 감정을 만들어줬는데 그 감정이 화자가 지금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별에게 이입을 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했어요.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그리고 이 별, 나랑 원래 상관이 있던 애야? 없던 애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야. 자, 근데 우리 이거는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저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했어. 화자의 감정을 저기다 이입한다고. 자, 요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니? 객관적 상관물 안에 저 조건들이 맞으면 감정 이입이 되는 거야. 이거를 좀 자, 저 감정이입의 조건 앞에서 이제 몇 번 봤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의인화를 해서 그 대상의 정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정서가 지금 화자랑도 비슷하겠구나, 이 조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조건 하나 더. 물론 뭐 우리가 의인화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이 대상의 정서는 시의 겉에, 표면에 드러나야 해요. 이런 식으로 눈물 먹은 별들이 조성한다, 적동새가 슬피 운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저 조건들이 맞으면은 이 별은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보면은 갈매나무, 여기는 어떤 갈매나무의 생각이 나와요?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잖아. 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쟤는 감정이입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애야, 객관적 상관물. 되게 중요해. 잘 알아놓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본문을 다 봤고 문제들을 몇 개를 좀 볼게요.
일단 20번 20번에 아까 구도는 얘기를 했고 1번 선지 외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요거 고르는 친구들도 은근 많아.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어. 앞에서부터 이제 뭐야 가족들하고도 그리고 집도 잃고 떠돌다가 목숨을 갔잖아. 어떤 집에 들어왔잖아.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그 집 그립겠지. 그때가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국어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모든 문제에다가 가장이라는 말을 넣어야 돼. 20번 같은 경우는 있어요. 가장 적절한 거. 근데 저런 말 없어도 그냥 가장을 넣고 생각해야 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가장 적절한 거. 자, 그랬을 때 우리 1번. 그래, 그리워하겠지. 나였어도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얘가 그렇대? 작품 안에서? 고향이 그립다, 돌아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말 나와요? 힘들어 죽겠다 하잖아 그냥. 안 나와요. 우리의 짐작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확인이 안 돼. 다른 선지들 더 봐야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지우고 이제 4번에서 한 번 더 멈춰야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슬픔 부끄러움? 아까 이거는 나왔어요. 소처럼 계속 새긴질 반추하면서 나 이제 뭐야 내 슬픔과 어리석음 낯이 불도록 부끄럽대. 이건 대놓고 얘가 말해줘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얘가 가장 적절한 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짐작이고요. 그럴 수도 있지 말고 그렇구나를 찾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웬만해서 이것도 그래가지고 선지 다 안 읽고 1번 이러고 골라버리면 이제 2점 날아가는 거야. 선지를 다 읽어주라고.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22번 22번에 5번에 화자의 외로운 생각. 너희들 그 앞에서 외로운 생각 찾아볼래? 어디 나오는지? 아마 밑에 쪽에 나왔을 텐데 그 외로운 생각이랑 걔가 알파벳이 어딘지도 한번 봐주세요. A, B, C, D 중에 찾았으면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5번에 22번이죠. 22번. 자, 22번에 그럼 화자의 그 외로운 생각.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에 나오니 뒤에 나오니? 앞에 나왔어 뒤에 나왔어? 보고 온 거 맞지 너네? 뒤에 나왔잖아. 뒤에 아까 저 갈매나무 얘기하기 직전에 나왔던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 뒤에 나왔다고요. 하강 구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 구조 이 어딘가에 나왔다는 거야. 근데 선지에서 뭐라고 해? 하강 구조에 따라 나온대. 상승 구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다른 문제 다 없고 5번 선지만 맞다 틀리다를 생각할 거였어? 그러면 그냥 본문에서 그러나 이런 시선전환 되는 부분 찾고 앞에 나온지 뒤에 나온지만 찾았어도 돼요. 요 5번 선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하나 더 해보면은 저 외로운 생각이 심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마다 갈매나무 생각하면서 견뎌보자. 버텨보자. 이겨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3번. 23번에 이제 정답이 4번이라고 했는데 여기 4번 보면은 그러나를 기점으로 화자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대. 요런 그지 아까 나왔어요. 외로운 생각이 들 때 갈매나무 생각하면서 이겨내보자, 버텨보자 느낍니다. 이 방에서. 근데 제가 방금 외로운 생각 보면서 알파벳 같이 보라고 했어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게? 뒤에 나오니?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갈매나무 생각하는 것이었다. 뒤에 나와? 이에 나오지. 이에 뒷부분에는 저런 말을 누구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저렇게 생각해.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저 뒤 저거 잘 봐줬으면은 그리고 외로운 생각이 어디 부분에 나왔던 건지 봐줬으면은 되게 쉬운 문제였어. 만약에 저 4번 선지가 5번 그 2에 있었다면은 맞는 말이었을 겁니다. 2에 있었으면. 자, 그리고 24번. 너네 요거 딱 넘기면 이제 또 시간표이 또 있는데 외부가
읽었어요? 읽었어 안 읽었어?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그러죠. 시각도 있네? 그럼 이제 또 읽어. 낡은 나주간에 흰밥도 가지니 나와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어 서로 좋아하는구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 읽기 전에 윗글에서 정답이 나와요. 윗글에서. 이 남신이주 잘 읽었으면은 그냥 여 안에서 정답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가나 복합지문 있을 때 공통점 이런 거 찾을 때 일단 가부터 먼저 읽고 책 다 정리 치우라고 하잖아. 답 나올 때 많다고요. 그냥 가에서도. 내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야 이제 너희들 외부 계속 항상 나와요. 외부. 근데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 외부 읽기 전에 일단 우리가 5주 동안 공부를 했던 메인 작품부터 정보 처리 싹 치우라고 해. 그러면 외부가 필요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냥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답이 나와요. 뭐 독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막 인문지문 막 보기에 새로운 철학자 나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치워주라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럼 너희들이 이거 보기 읽어서 실전이었지? 그럼 이제 저거 또 읽는다고 몇 분 날려 먹어. 자 일단 그래서 5번 그냥 얘기 일단 해주면은 그래도 윗글은 상징적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의지.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 소재 갈매나무입니다. 절개를 상징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갈매나무로 가진 의지를 가지고요. 그리고 보기는 조촐한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이거 만족이에요. 만족. 삶에 대한 만족입니다. 조촐한 소재. 그냥 이름만 봐도 낡은 밥상에 흰밥과 생선구이 별 볼 일 없는 반찬들이에요. 낡은 밥상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 서로 좋아한다. 마지막 행에서도 우리가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멀어도 괜찮아. 지금에 대한 만족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앞에 끝났어요. 쉬었다가 독서합시다.